네, 잘 지내고 있습니까? 7회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표현을 보면은 똑같은 흰 공, 똑같은 검은 공, 구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6명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몇 개씩 나눠 주는 게 아니라 6개를 골라서 그걸 서로 다른 곳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이렇게 뽑아서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케이스는 없죠. 그래서 따라서 요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6명에게 6팩을 2팩, 4팩 이렇게 나누어져서 15개. 그 다음에 요때 나누어 주는 걸 6팩을 3팩, 3팩 해서 20개. 따라서 35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은 문제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한다. 이 정도만 연습해 주시면 될 만한 문제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에서는 귀납적으로 수열이 표현된 겁니다. 귀납적으로 수열이 표현됐을 때는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규칙을 보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거죠. 직접 시행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무슨 뜻이에요? A에는 기본적으로 공비 2인 등비 수열이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걸 찾았으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첫째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어떤 작동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조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A3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제곱이겠고요. 그 다음에 A4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 자, 이제 첫 장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식에 대입해 보면 A3의 제곱, A1의 제곱 아래 4승이 되겠죠. 이거는 2 곱하기 A1 그 다음에 아래 3승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비가 4니까 16A1의 제곱, 공비가 2니까요. 16A1의 제곱은 16A1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양쪽 4A1의 제곱 마이너스 4A1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럼 2A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해서 A1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첫째 항 구했고 공비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합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저는 계산을 할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AK는 자, R-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2에 얼마가 되나요? 2에 19승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곡점이 3개 이상 존재한다.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 무슨 뜻? 이계도함수의 이것의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도 중요한 답을 결정하는데 아주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이계도함수가 0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계도함수의 부호의 변동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뒤에 변곡점이 3개 존재한다. 그러면 3곳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앞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6x의 제곱 플러스 k sin x. 얘가 변곡점을 갖지 않습니다. 변곡점을 갖지 않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f'x는 12x 플러스 k 코사인 x. 한 번 더 이계도함수 x는 12 마이너스 k sin x입니다. 이거에 부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긴다. 자연수 k라 그랬으니까 k는 양수겠네요. k는 양수니까 일단 얘 최대값을 한번 볼까요? 얘 최대값은 이 식의 이것의 이계도함수의 맥시멈은 최대값은 12 마이너스 k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12 플러스 k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12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확실히 0보다 크죠. 아주 명확하게 0보다 커요. 그러면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기려면 최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12보다 k는 작거나 같습니다. 해서 첫 번째 fx가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조건에서 자연수 k는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gx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g'x는 27x의 제곱 플러스 2k 코사인 kx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야죠. 이계도함수 x는 54x 마이너스 2k의 제곱 sin k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변곡점이 3개 이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변곡점이 3개 이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데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경계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자, 요거는 이 함수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54x는 2k의 제곱 sin kx 요렇게 되는 곳을 기준으로 부호가 변할 테니까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y는 54x의 그래프와 y는 2k의 제곱 sin kx의 그래프와의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이 3개라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교점을 요것을 경계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교점의 경계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교점의 개수가 3개다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지만 교점을 경계로 3곳에서 위아래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이 3개 이상이군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이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가? 부호의 변화가 3군데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군데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2k의 제곱 sin kx입니다. 주기는 k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2k의 제곱, 최소값 마이너스 2k의 제곱, 여기 y축으로 하겠습니다.
y축으로 하고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가 k분의 2파이로 할게요. 2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이쪽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k분의 2파이 이렇게 그러면 사인 커브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직선도 아무것도 모르는 직선 완전히 결정되는데 특징이 뭐예요? 0,1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교점에 관한 문제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점에서 이 사인 함수의 접선, 이 사인 함수의 접선보다 조금만 기울기가 낮으면 어때요? 여기서 보호 하나, 여기서 보호 하나, 여기서 보호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점에서 2k의 제곱 사인 kx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생각을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래요. 54x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이렇게 그려도 조건에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이후에도 계속 있을 테니까 뭐 부호의 변화가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럼 그거 경계를 어떻게 하지? 그거는 딱 이때 접선은 한 곳에서만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거보다 살짝 기울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세 개, 최소한 세 개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이 함수의 원점에서의 접선을 소환하는 거죠. 접선을 소환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y 프라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k의 3승 코사인 kx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해 보면 2k의 3승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0,0에서의 접선은 y는 2k의 3승 x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54x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y는 54x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즉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은 EK의 3승보다 54가 더 작아야 합니다. 그렇죠? 같으면 안 되죠, 이 경우에. 그러면은 K의 3승은 27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K는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일단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뭐 디테일한 3차 부등식을 풀기보다는 K는 4부터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걸 2번식이라고 할까요? 그럼 최종 답은 1번과 2번에서 K는 4, 5, 6, 7, 12까지 총 몇 개가 되겠어요? 9개의 자연수가 조건에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 번만 훑어가 볼까요? 자, 변곡점에 대한 얘기,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니까 변곡점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이에요. 부호 변동점이에요. 0이 되는 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변곡점을 갖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얘기, 이거 간단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핵심은 최대값이 이렇게 됐고 확실히 0보다 크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최소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크다라고 하면 12가 빠져서 답이 틀리겠죠. 부호 변화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쪽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동이 3번 있다라는 얘기를 는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의 함수로 쪼갠 다음에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그 풀이를 뒤쫓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하다 보니까 원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아무도 구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 이거를 소환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점 만점의 어떤 시험입니다. 통계 문제예요. 통계 문제고 기본적인 얘기를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가 문제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연습을 해 놓으실 만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P1입니다. K점 이상일 확률인데요. A 집단에서 자, A 집단의 분포 먼저 확인을 해 볼까요? A 집단의 분포는 성적은 A 집단의 성적으로 할게요. 성적은 평균 144점, 표준 편차 6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자, 그러면은 P1은 P X가 K 이상일 확률입니다. K 이상일 확률이고 얘를 표준화를 이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P Z로 바뀌고 표준 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게 P1이에요. 자, 그 다음에 P2에 대한 얘기입니다. P2는 B집단의 성적이 123 P2라고 했으니까 B집단의 점수를 Y라는 별량으로 하겠습니다. 성적이 136점,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B집단에서 시험 성적이 124점 이하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124점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니까 당연히 P2는 P Y가 수학 성적이 124점 이하가 될 확률입니다. 표준화는 얘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P Z는 8분의 124 마이너스 136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P Z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표가 없으니까 이제 요 두 가지 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가 그런데 P2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게 P2니까 자, 그러면 그림 그리자고 했었죠. 항상 자, 이게 Z축입니다. 이게 0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있으면 자, Y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P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P2하고 같은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2분의 3 이렇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죠. 넓이, 즉 확률이 같아요. 그러면 P1이 더 작으려면 작거나 같으려면 P1 즉 6분의 K-144가 어디쯤에 있어야 돼요?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2분의 3보다 더 큰 쪽에 요쪽에 6분의 K-144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즉 6분의 K-144가 2분의 3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합니다. 되겠어요? 정리해보면 K는 15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153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앞쪽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정규분포에서 표준화시킨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지 아주 간단하게든지 혹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든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수 없이.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의 소재는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라는 얘기, 독립이냐, 독립이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앞쪽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다. 이러면 P,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의 확률 곱하기 PB의 확률과 같다. 이러면 독립이고요. 요 조건을 만족해도 거꾸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혹은 어떤 걸 구해봤는데 교집합의 확률이랑 각각의 확률이랑 같더라. 이러면은 두 사건은 독립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와 B가 독립인데 사건 A를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12가지의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래요. 그러면 한 가지 굳이 팁을 드리자면 독립이냐 종속 사건에 대한 얘기를 풀 때 원소 나열법으로 그 사건에 속하는 근원 사건을 표시하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A는 2, 4, 6, 8, 10, 12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PA가 필요하죠. PA는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얻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12 이하의 자연수엠에 대해서 M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입니다. 그럼 B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PB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우리는 들어가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그러면 PA 교집합 B는 2분의 1 PB가 돼요. 자,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요? 무슨 생각? 확률값의 B는 사건에 속하는 근원 사건, 저는 원소라고 쓰겠습니다. 원소의 개수의 B와 일치해요. 이건 물론 당연히 전제 조건은 근원 사건 하나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동일하겠죠. 숫자 12장의 카드 중에 어떤 하나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실 건 이 경우에 확률값의 B는 원소의 개수의 B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맥락으로 얘를 읽어주면 어떻게 읽어요?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의 절반이다예요. 그러면 교집합은 짝수이겠죠. 어쨌든 A가 짝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B의 근원 사건 중 원소 근원 사건 중 2분의 1이 짝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홀수 대 짝수의 비가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이 말을 이 문제 안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떤 수 M의 약수는 짝수와 홀수의 개수가 같다가 됩니다. 짝수하고 홀수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럼 당장 10위까지니까 바로 찾아보면 당장 뭐가 있어요? 2 같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1 곱하기 2니까 1 하나, 2 하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있겠죠. 3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도 아닙니다. 그
그 다음에 5도 아니고요. 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 6 또는 2, 3이니까 홀수 2개, 짝수 2개, 홀수 2개, 짝수 2개. 그러니까 얘도 만족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10도 가능합니다. 10도 1, 10, 그 다음에 2, 5 이렇게 해서 홀수 2개, 짝수 2개.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은 2하고 6하고 10이 되겠죠. 그러면 쭉 곱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독립과 종속의 판단, 일단 기본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은가 이것으로 판단하십시오. 서로 영향을 끼치니 안 끼치니 이런 거로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어떤 풀이 전략으로는 할 수 있다면 원소나열법으로 사건들을 표시하기.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사건 B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독립의 조건을 가지고 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나타나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확률의 어떤 B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확률값의 B는 원소의 B하고 일치합니다. 하나씩 뽑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기 때문에 확률이 2배다라는 건 그 사건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가 2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사건을 이렇게 조건에 맞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예, 독립과 종속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개념을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y는 ex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양수인 점 a와 y는 lnx, 그러니까 그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거와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어떤 작동을 할지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A와 3OB다 라는 얘기는 OA의 길이는 OB의 길이의 3배와 똑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 OA, OB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 번만 먼저 대략 그려볼게요. 그림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진 않지만 그러면 OA, OB니까 전체 맥락은 이게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고 또 여기 y는 x의 대칭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서 y는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조금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y는 ex, y는 lnx입니다. 자, 여기서 원점에서 A점까지, A점은 어쨌든 이렇게 잡히면 요거랑 대칭이 되게 이렇게 y는 x의 대칭이 되게 이렇게 잡았을 때 전체 맥락은 딱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이 A점이 되는 거고요. 요 점이 A점이 되는 거고 요 점이 B점이 돼야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OA라는 직선과 OB라는 직선이 Y는 X의 대칭이 되죠. 나 조건을 이용하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OA가 OB의 뭐가 된다? OA의 3배, 반대로 썼군요. 미안해요. 자, 이쪽은 이렇게 해서 요쪽이 A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OB의 3배가 OA라 그랬으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네요. 자, OA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식으로 표시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좌표를 설정해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자, A점의 좌표를 t, 2의 t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 OA는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죠? 직선 OA의 방정식은 y는 t분의 2의 tx 이렇게 잡힙니다. 1번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직선 OB의 방정식이 구해지는데 OB의 방정식은 어때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t, 2의 t승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2의 t승, t가 되겠죠. 그럼 OB의 기울기는 바로 나와요. y는 x의 대칭이면 기울기가 역수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얘 그림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요때는 y는 2의 t승분의 tx가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직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OA와 OB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B는 이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자, 그러면 A점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B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A점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B점을 잡아야 되는데 OB의 직선의 식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인. B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B가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자, B점의 좌표는 어디 있어요?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K, 뭐가 되나요? 2의 T분의 TK라고 쓸 수 있겠죠. 직선 위에 있지만 X좌표가 같지는 않잖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여기에서 일단 OA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면 T 값을 구해야 되는데 K라는 문자가 하나가 더 도입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점 B가 y는 ln x 위에 있다라는 조건 하나 사용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조건 어디에요? 조건 가에서 준 OB하고 OA가 OB를 3배한 것과 같다 라는 요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 가지고 1, 2를 가지고 T와 K의 값을 다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식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자, 1번 조건에서 이 점이 lnx 위의 점이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2의 t분의 tk는 ln k가 됩니다. 문제 없겠죠? ln k가 됩니다. ln k가 돼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k나 t의 값을 바로 구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자, 이 조건에서 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OA가 세배한 OB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구합니다. OA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2의 t의 제곱. 이거는 세배한 OB니까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2의 t분의 t의 제곱 k의 제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요걸 전개해서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2의 2t는 k 3k k가 당연히 양수겠죠. k는 당연히 양수일 겁니다. 문제 표현상 3k 2의 얼마가 되나요? 2의 t의 제곱을 밖으로 빼면 여기는 2의 t를 밖으로 빼면 2의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워주면 3k 2의 t가 1이 되니까 2의 t는 3k분의 1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죠. 3k분의 1 이렇게 2의 계산 제가 좀 틀렸죠. 미안해요. 이쪽이 계산이 틀렸네요. 네, 이쪽은 2의 t분의 3k가 루트 2의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서 2의 t분의 3k가 1이 돼요. 따라서 2의 t는 3k가 됩니다. 이거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t값과 k값 모두 구할 수 있겠죠. 네, 다시 한 번만 훑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안 그리고 풀 수도 있겠지만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겠지만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 게 여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대표적인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근데 어김없이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그림으로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서로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은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OA, OB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밖에는 안 그려져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경우라면 당연히 A는 먼 쪽에 있는 거, B는 가까운 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프 문제에서 어때요? 좌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t, 2의 t승 어디에도 a점 잡아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좌표 설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b의 좌표를 잡는데 OB랑 OA랑 YNX의 대칭이 된다는 사실로 b의 좌표를 잡습니다. 사실 이 b의 좌표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x 좌표가 달라요. 얘하고 이런 거 쉽게 우리들이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최종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1번, 2번 같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 얘기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니까 요 얘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 얘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서 fx의 제곱을 한 채로 묶어서는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만 흐트러뜨려 보는 거죠. -1에서 1까지 fx
곱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dx로 쟤를 흐트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가에서 조건을 이용하면 이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에다가 가 조건에서는 4x의 3승 마이너스 f 프라임 x gx dx 이렇게 정리되고요. 이거는 4배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3승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f 프라임 x gx dx라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쓰면서 이제 확신은 생기죠. 요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이 여기에서 쓰이나 보다 라는 생각,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여기에서 60이 되겠네요. 60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얘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항상 보세요. 얘를 원하는 거예요. 얘를 원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묶고 gx를 따로 떼줘요. 괜찮겠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2분의 1 fx의 제곱을 뭐 한 거? 미분한 게 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분 조건을 빨리 써야 되죠. 얘가 적분하기 좋으니까 u 프라임, 얘는 v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면 준식은 60 마이너스 바로 할게요. 2분의 1 fx의 제곱 곱하기 g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제곱 g 프라임 x dx 이렇게 식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중괄호 닫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되네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얘가 맨 처음 시작하는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을 여기까지 온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제곱 g 프라임 x dx를 해 왔더니 60 마이너스 2분의 1 fx의 제곱 곱하기 g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제곱 gx g 프라임 x dx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제곱 g 프라임 x dx는 60 마이너스 2분의 1 fx 제곱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60 마이너스 이제 요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요 계산이 자, 요 계산은 역시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 놓은 조건 1식을 이용할까요? 1식을 이용하면 저걸 fx와 fx 곱하기 gx로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1을 적용하면 fx 이게 x의 4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계산하면 0이죠. 뭐, 값이 0이니까. 따라서 답은 120이 나옵니다. 이 60만 남으니까 2 곱하면 되겠죠. 네, 그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 중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어쨌든 그냥 막 로다삼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관계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느냐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필요한 조건들을 뽑아낸 다음에 피적분 함수를 결합법칙 하듯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보기도 하고 저렇게 두 개를 묶어서 보기도 하고 이런 시선, 이런 연습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도형 문제인데 여느 문제와 마찬가지로 첫째 항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관계에서 공비를 구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읽어보셨겠지만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인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5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을 알 수 있고, 네, 첫 번째 항 구하는 그 전략은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각을 알면은 반지름을 아니까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이 활꼴의 넓이를 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정상 둘째 항은 이게 첫 번째 항의 반지름이면 두 번째 항의 반지름은 얘가 바로 두 번째 항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비는 바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라고 하면 자, 직선의 방정식이 어딨죠? 직선의 방정식이 x 7y 플러스 25는 0. 이거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루트 1의 제곱 7의 제곱분의 25, 이게 D가 되겠죠. 즉 50이니까 루트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루트 2분의 5라고 하고 요 점을 H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가 B1 여기가 A1 O H 루트 2분의 5가 되고 여기가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도 루트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45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45도고 45도겠죠. 그래서 이 각은 90도가 됩니다. 직각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할게요. 첫째 항은 25파이라는 원의 4분의 1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뺍니다. 5, 25, 2분의 25. 그래서 4분의 25파이 빼기 2분의 25가 이게 S1이 됩니다. 그러면 C1, 원 C1과 C2의 닮은 비 원이니까 당연히 닮았겠죠. 닮은 비는 5대 루트 2분의 5가 됩니다. 즉 1대 루트 2분의 1이 돼요. 따라서 넓이들의 비는 1대 2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게 공비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25파이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미니 모의고사에 있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만 주로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면 수능 특강 등비급수 단원에 있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를 연습하시면 괜찮은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본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문제에서 요 각에 대한 얘기를 줬으니까 계속 각 쫓아다니기 나쁘니까 편의상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보는 두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조건에서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어요? 이 성질 알아두셔야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두 대각의 합은 180도가 나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은 어쨌든 질문은 이쪽에 놓여져 있어요. 이쪽 삼각형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한테 준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쪽 삼각형 쪽으로 조건을 옮겨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주시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형 A, B, C에서 여기 파이 마이너스 C고요.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졌고 6이라고 주어졌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군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AC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2 곱하기 4 곱하기 6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쭉 해보시면 64가 나옵니다. 따라서 AC의 길이는 8이 나옵니다. 조건 1 이렇게 잡을까요? 자, AC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점점 APQ 쪽으로 복을 조여가듯이 이렇게 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세타고 여기가 8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쪽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자, 사인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사인 세타 분의 8은 사인 알파 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얼마가 되나요? 4분의 루트 15가 되나요?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사인 알파는 8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를 구했습니다. 사인 알파를 구했는데 이제 문제는 A, P, Q 이렇게 했는데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는 알파라고 해서 우리는 사인 알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얘가 최대일 때예요. 얘가 최대일 때에 PQ점을 P-Q'라고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각을 베타라고 하고 다시 사인 법칙을 씁니다. 사인 알파 분의 2는 사인 베타 분의 AP 이렇게 되죠. 따라서 AP는 사인 알파 분의 2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는 뭐 계산할 필요 없고요. 얘는 상수 값입니다. 따라서 AP가 이것이 최대이려면 사인 베타가 1이 돼야 되고 베타가 2분의 파이 1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조건을 활용해서 따라서 A P 다시 Q 다시 이때 AP가 최대인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나는 넓이를 구하려면 얘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면 되니까 요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L분의 2가 탄젠트 알파가 되는데요. 탄젠트 알파는 사인 알파 값을 알면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알파 값을 알면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탄젠트 알파가 7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계산 바로 나오는 거 아니고 계산하셔야 돼요. 따라서 L은 루트 15분의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구하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5분의 14 해서 루트 15분의 1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에 한 방의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하나하나씩을 구할 수 있는 값들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P가 AC 위에 있다, Q가 AD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각이 이 삼각형의 각과 이 삼각형의 각이 똑같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의 요 각에 대한 힌트는 넓게 봐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사인 법칙 써보고 코사인 법칙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 조건에 적당한 걸 자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그런 경험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를 구해라. 가능하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조건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고, 자, 어떤 실수 C에 대해서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FC는 0이고 F 프라임 C도 0이다 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것의 그래프는 x는 c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이대로 두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은 x는 c를 중근으로 갖는다. 그럼 또 이 얘기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해해서 푸는 게 좋겠습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거와 y는 ax 플러스 b는 x는 c에서 뭐한다? 접한다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냐 하면, 여러분, 이 함수를 이대로 쫓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이 함수와 이 함수로 나누어서 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초월 함수는 완벽하게 줬어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그래봤자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읽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조건에서 이걸 찾아내는 것,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이런 뜻이라고 보는 것, 하지만 이 뜻이긴 한데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두 개로 쪼개서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보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나는 대단히 복선이 있거나 이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는 두 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이걸 덧붙일 수 있겠죠. 조건 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y는 ax 플러스 b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요 두 가지 조건만 만난다. 요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해 보면 얘하고 얘만 적용시켜 보면 이 그래프와 이 직선과는 한 점에서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만 적용하면 한 점에서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해요. 자, 그럼 조건 다는 여기까지가 조건 나고요.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제 이런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조건 다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극값을 갖도록 하는, 편하게 해볼게요. 4는 y는 인테그랄 0하고 x에서 ft dt니까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는 두 개이다. 그럼 이건 y 프라임은 fx가 돼요. fx는 0은 두 곳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긴다예요. 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가 생긴다. 그럼 우린 지금 얘로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계속 두 함수의 관계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y는 ax 플러스 b는 두 곳에서 위아래가 교차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fx는 0이 두 곳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얘하고 얘의 그래프가 위아래가 두 곳에서 교차하는 거예요. 그럼 두 곳에서 만난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큰 느낌으로 이 조건을 1번 조건이라고 하고요. 요 조건을 2번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하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이 개형만 알아야 되니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모양을 그릴 때는 우선 다항함수를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가 1이고 0이겠죠. 여기 x축이고. 그런데 이 지수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함수의 함수값의 힘보다는 지수함수의 함수값의 힘이 무척 커요.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방향이 부딪힌다면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쫓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은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얘기는 일단 이렇게 되는데 무한대로 갈 때는 0이 되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지수함수 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0이 되는 값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함수에서 x축에 0이 되는 값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되니까 좀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그렇게 약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됩니다. 이게 편의상 얘를 gx라고 할게요. g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은 hx를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얘는 어때요? 2번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fx와 gx와 hx가 두 번 위아래가 교차해야 돼요. 그래야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얘는 여기서 한 번밖에 교차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이건 한 점에서만 만나죠. 이렇게 접하면 다 2번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것도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이쪽에 변곡점에서 접선이 유일한 1, 2를 모두 만족하는 그림이 됩니다. 자, 접하죠. 또 다른 한 점 만나죠. 그러면 1번 조건 만족하죠. 자, 여기서는 이 초월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직선이 초월함수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위아래가 교차하죠. 요 점에서 위아래가 교차하죠. 그래서 2번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림은 여기 어딘가 변곡점이 있다고 할게요. 변곡점에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는 뭐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것의 변곡점에서의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곡점이 여기서도 생길 거거든요. 여기서도 생길 테니까 요거는 뭐 조건 1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두 번 미분해서, 요건 여러분이 해주세요. 두 번 미분해서 변곡점을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y2'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는 1하고 4가 나오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찾는 건 x는 1입니다. x는 4입니다. 그러면 x는 4에서 y는 어떻게 갔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것의 접선이 y는 ax 플러스 b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가나다 조건을 하나하나씩 읽는 거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얘를 두 개의 곡선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조건과 다 조건이 아주 미묘하거든요. 이 두 개의 조건의 차이. 만약에 나 조건만 보면 이거 1번 조건만 보면 사실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돼요? 2번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극값에 갖는다, 부호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네,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 보면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좀 조금만 더 힘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